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의학 정보들을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 저는 MC를 맡은 홍민입니다. 자,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게 바로 건강인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건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후회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특히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평소에 그래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비만의 원인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 살에 대해서는 내게 맡겨라. 한의학 박사 박장은 원장님 이 시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만, 살에 대해서는 내게 맡겨라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남녀노소 사실 비만이라고 하면 다들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럼 주로 해주실 말씀이 이 비만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비만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아니면은 쟤랑 나랑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살이 찌지? 뭐 이렇게 질문들 하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의외로 그 먹는 게 없이 이제 살이 찌고 잘 안 빠진다는 분들이 많아서요. 오늘은 이 잘 붙는 체질의 개선과 잘 빠지지 않는 난치성 비만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주로 많이 하는 말들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네요. 자, 사실 주변에 보면은 유독 좀 살이 잘 붙거나 또 한 번 찐 살이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다 노력을 해봐도 잘 빠지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난 원래 체질이 그래, 뭐 저주받은 체질이야 이렇게 좀 말도 많이 하는데 사실 정말 이렇게 타고난 뭐 비만 체질이 있는 건가요? 네, 그 붓기를 보통은 느낌으로 많이 아시잖아요. 손이 부어요, 얼굴이 부어요, 몸이 무거워요. 뭐 일어나기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런 느낌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심한 부종은 이 다리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네. 그 우리 정강이 안쪽 있잖아요. 저 뼈하고 붙어 있는 저기를 저렇게 누르면은 꾹꾹 저렇게 자국이 납니다. 네, 그 저 쉽게 올라오지 않는 저 자국이 심한 부종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저렇게 심한 부종이 있을 때나 혹은 저게 없이 그냥 증상만 있을 때도 저희 이제 한의원에 가면은 한의사들이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역시 화면을 보시면은 혀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하고 오른쪽 사진이 혀 저 테두리가 좀 울퉁불퉁하고 설태가 두텁고 하는 게 우리 담음이라고 하는 습담이라고 하는 독소가 많은 거고요. 저 왼쪽에 혀 밑에 파란 혈액이 좀 잘 보이는 게 어혈이 많은 거거든요. 저런 담음, 습담이나 어혈 같은 독소가 우리 붓는 체질의 원인이 되고 난치성 비만의 원인이 되니까 혀 한번 보시면서 체크 한번 해보실까요? 네, 혀에 따라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하니까 좀 신기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주먹을 폈다 졌다 할 때 좀 둔한 감도 느껴지고 네. 또 다리, 발이 좀 붓는 편이어서 아침에 신발을 신을 때는 좀 타이트하게 꽉 막혔다가 저녁에는 좀 신발이 헐렁헐렁해지는 네네. 약간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종이요, 이 체내 수분 이런 게 몸을 붓게 만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우리 몸에 맑고 투명한 진액이 탁해지고 굳어지고 해서 생긴 독소가 습담이고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긴 독소를 어혈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독소에 의해서 대사가 방해를 받고 해서 붓는 체질이 되고 잘 빠지지 않는 난치성 비만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런 그 비만 붓는 체질의 치료를 위해서 진료실에 오셔서 여쭤보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거 잠깐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과연 정말 살이 빠지느냐? 일단 많이 궁금해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빠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하시고요. 부작용은 없을지, 그리고 요요 현상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하는 점들 몇 가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딱 제가 떠올렸던 것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정말 궁금하고 상담 받고 싶은 것들을 꼭 집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어떤 작용으로 살이 빠지는 건지 그 원리를 좀 제대로 이해하면 살이 잘 빠질 수 있는 지름길을 좀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분은 3개월 좀 전에 정확하게 83일 만에 25kg 정도 감량을 하신 분이거든요. 오, 네, 배가 아주 홀쭉해지셨죠? 네. 저분 저 오른쪽에 그 아까 말씀하신 왕자 있는 그 네. 복근 사진을 보고
흔히들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혹시 네.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분 팔 사진을 보면요. 네. 되게 아직 팔에 근육이 많이 안 붙은 거 보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운동을 안 하신 사진이고요. 예, 그러니까 한약 치료하고 식이 조절로 저렇게 이제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25kg 네. 감량을. 그러고 네. 제가 이제 이미지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 오른쪽 아래 사진을 붙여드렸는데요. 저 복부가 이렇게 나오면은 피하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내장 지방도 저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게 이제 저런 정도로 빠지면 아주 깔끔해지고 우리 혈관 속의 지방, 동맥경화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이미지로 좀 보여드리는 사례입니다. 네. 자,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유난히 이제 그 주변에 뭐 다이어트나 이런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정말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보는데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진짜 식이 조절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그런데 하다가 딱 그만두면 진짜 3일 만에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 맞아요. 처음에 빠지다가 요요가 나중에 온다. 빠지죠. 뭐 예. 그리고 또 건강도 안 좋아지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초반에는 많이 빠지는데 나중에는 뭐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이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보통 다이어트 초기에 이제 우리가 감량이 잘 되잖아요. 저분이 이제 64kg, 네. 57kg, 53kg 이렇게 순서대로 감량이 된 분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저만 해도 감량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네. 제가 아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자동차 연료계 엔진 사진 이런 거 이제 붙여놨잖아요. 네. 저 이제 왜 붙여놨냐면은 그 우리 몸의 연료죠, 지방이란 게. 네. 그게 자동차 휘발유하고 같은 거예요. 가득 차 있죠, 지금 치료 전에는. 저게 중간에 엔진이 활발하게 막 돌아가면서 불도 나고 하죠, 막 지금. 예, 그러면서 저 세 번째 사진 53kg 사진을 보면 아직 지방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연료계가 뭐 중간이나 뭐 조금 남아 있는 걸로 되지 않고 저게 이제 아예 돌아가 있죠. 바닥으로 엠프티라고 비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몸 속에서 지방을 안 내보내려고 그래요. 이 지방이라는 게 생존에 꼭 필요한 에너지 저장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연료계를 오작동, 오감지를 하고 네. 제일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엔진을 아예 멈춰버리는 거죠. 오. 네, 그래서 대사율 저하 정체기 요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체질 개선 한약으로는요. 지방이 빠지면서 대사율이 저하되어 가지고 체중이 멈춰 있었는데 저 가운데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을 다시 눌러준 거죠. 그래서 다시 9kg까지 체중 감량을 완료하신 분입니다. 요 멈춰 있는 엔진을 다시 돌리고 그 엔진 센서를 다시 원래대로 작동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체기를 극복하는데 요요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자동차 그 주유 기름의 양을 들어서 이렇게 왜 대사율이 그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비만 치료를 받으시는 분 체질이나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이러한 변화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약으로 어떻게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지 참 궁금한데 어떻게 이 한약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주 복잡한 그 기전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요. 네. 간단하게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약을 이렇게 이제 드시게 되면요. 위장에서 흡수가 되죠. 그 약 성분이 흡수가 되면 1차적으로 이제 간을 거쳐가지고 인체 각 조직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를 주로 만들어내는 조직은 근육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근육에 있는 에너지 엔진을 시동을 다시 해가지고 저렇게 활발하게 엔진을 돌리도록 그래서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정체기하고 요요를 막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약이 도와줍니다. 네. 자, 이렇게 딱 영상을 통해서도 딱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빠지다가 말고 정체기가 오게 되잖아요. 이럴 때 뭐 흥미도 잃고 지쳐서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이럴 때쯤 원장님의 말씀해 주신 대로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주는 한약을 복용을 한다고 하면은 더욱더 잘 극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요. 에너지 대사를 끌어올리는 것 이외에 또 어떤 원리로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는지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식욕을 억제해 주는 게 다이어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식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살을 빼고 유지하는 일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이 식욕 억제가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변에 다이어트 약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두근거려요. 잠 안 와요, 손 떨려요, 네. 뭐 불안해요. 이런 그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식욕 억제 약제에 대한 그 부작용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없도록 이제 체질 개선 한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식욕제 약제에 대한 민감도를 잘 확인해가지고 그런 증상이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포만감을 제공하는 약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지, 손 떨리지, 잠 안 오지, 불면하지 않도록 하는 보약제들이 있거든요. 의인이나 숙주안 같은 그 포만감을 주는 약제를 좀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체질에 맞는 식욕제 약제를 좀 잘 활용해서 잘 주무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역시 화면에 설명이 나왔는데 조금 네. 어려운 얘기인데 인슐린 저항성 민감도란 말이 나옵니다. 네.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아시다시피 당뇨에 관련된 호르몬이에요, 그렇죠? 그 우리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 정도로 아실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사실은 다른 이제 생리 활성들이 많아가지고 역시 인슐린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비만, 우리 2형 당뇨, 뭐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모든 그 성인병, 비만 관련 성인병들의 기저 요인이 되거든요. 저 부분을 좀 개선하는데 한약이 큰 효과가 또 있습니다. 네, 또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실게요. 네, 이거는 지금 탄수화물을 먹었습니다. 소화기에서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역시 그 분해된 포도당은 간 거쳐서 근육으로 가게 되고요. 저 혈액 속에 인슐린하고 포도당이 저렇게 둥둥둥 떠다니죠, 그렇죠? 아까 보여드린 네. 사진이 이제 나옵니다. 세포막에 인슐린 리셉터 수용체에 인슐린이 결합이 되면은 이제 저 볼록볼록한 세포막에 아까 말씀드린 포도당 수송체가 저렇게 노란 게 이제 올라오죠. 그리고 그 수송체를 통해서 포도당의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인슐린 민감도 상태고 저렇게 됐을 때 우리 포도당 대사가 지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저 과정을 이제 촉진을 해주는 한약 효과를 설명드리는 화면입니다. 자, 지금 체질 개선 한약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체질 개선 한약이 식욕 조절 그리고 대사를 개선을 해서 살이 빠지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좀 다이어트 약을 드신 분들에게 약 먹고 잠이 안 와요, 손이 떨려요,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경험담. 근데 이 체질 개선 한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은 없는 겁니까, 원장님? 네, 그런 약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없도록 저희가 잘 처방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사례자분도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에 잘 못 주무시고 예,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런 분한테 식욕제를 한다고 불면의 가능성이 있는 식욕제 한약을 쓴다라고 하면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예, 그렇지 않게 처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약 성분으로 의인 숙주안 같은 보약 성분으로 좀 은근한 식욕제를 하면서 포만감을 제공하면서 빈혈이나 탈모나 골다공증이나 이런 다이어트 허약 증상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예방을 잘 해주고 네. 방금 말씀드린 대사를 개선하는 그런 약제를 통해서 스트레스나 불면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비만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게 되는 거고요. 이제 식욕제는 불면이나 스트레스 없이 처방하고 보약으로 기운도 나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렇게 이제 처방을 하는데 가미기비탕이라는 처방이 있거든요. 그런 약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주무시고 두근거리고 건망증이 있을 때도 많이 쓰는 처방인데 그런 처방으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사례입니다. 저도 한번 도전을 네,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사례들 예후가 좋은 사례들입니다. 맞는 한약을 처방을 받고 또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잘 복용을 하고 관리를 해야 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만큼 살이 빠질 수 있도록 체질이 완전히 개선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보통 감량 체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3개월 정도는 기본으로 잡고 시작을 하시게 되고요. 보다 적은 감량이 필요한 경우는 3개월 미만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20kg, 30kg 감량하시는 경우에는 6개월이나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뭐 사람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질 개선 한약 그리고 비만을 치료하는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기성품이라고 하죠.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체질에 맞게 이렇게 한약을 처방을 한다라는 부분이 좀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밖에도 뭐 붓는 체질이나 난치성 비만 같은 경우 이런 데에 좀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네, 그 호르몬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사실 붓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갱년기에 대표적으로 많이 붓게 되죠, 그렇죠? 네. 네. 그 제가 이제 갱년기 사례를 그냥 보여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 지금 오른쪽 그래프가
우리 연령별 호르몬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네. 남성 파란색, 여성 빨간색 아실 거고요. 네. 지금 보면은 왜 여성 갱년기 비만이 심한지 저것만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를 네. 하죠, 그렇죠? 우리 40대 지나면서 남성은 되게 천천히 감소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갱년기 때는 방금 우리 불면 얘기하신 것처럼 네. 별로 안 먹는데도 계속 붓고. 맞아요. 흔히 그래서 예. 날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맞죠. 예. 예,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저분은 3개월 정도 치료받아가지고 10kg 빼면서 저 풍선 같이 부풀었던 배가요 이제 많이 꺼졌죠, 그렇죠. 그 다음 살에도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갱년기 호르몬 말고도 사실 갱년기 전에 호르몬 변화가 여성에게는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저 오른쪽 아래 나타나는 임신과 출산입니다. 네. 임신 기간 내에 에스트로겐 분비가 저렇게 활발하게 많이 되다가 출산하고 나면 저게 이제 뚝 떨어지거든요. 저게 굉장히 많이 분비될 때도 살이 찌기 쉽고요. 떨어질 때도 살이 찌기 쉬워요. 그리고 그 위에 다낭산난소 증후군이라고 좀 생소할 수 있는 용어를 제가 설명드린 건 뭐냐면은 생리불순하고 같이 많이 오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있고 남성도 여성 호르몬이 있거든요. 근데 여성에서 여성 호르몬 작용이 약해지고 남성 네. 호르몬 작용이 더 우월해지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탈모나 여드름 같이 남성 호르몬 관련 질환이 나타나고 네. 더불어서 인슐린 저항성 비만이 나타나면서 생리불순을 범한 거를 다낭산난소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예, 저런 경우도 저희가 이제 호르몬 밸런스를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네. 반대로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통해서 여성 호르몬의 언밸런스에 더 많이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인 거죠. 호르몬 균형의 조화에도 도움이 되면서 살도 빠지는 데 도움이 되는 체질 개선 한약을 통해서 네. 호르몬 밸런스 좋아지면서 임신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말 예, 굉장히 축하할 잘해주셨습니다. 경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기를 갖고 되게 좋아하셨던 분 사례라서 제가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찌지?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흔히 나이살이라고 하는 부분,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비만의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호르몬의 그런 불균형을 체질 개선 한약을 통해서 좀 치료를 하면서 비만까지 같이 개선되는 그러한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의 그런 치료 진행 상황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의학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인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따지고 보면은 이 원인이 되는 그 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뿌리에서 파생돼서 비만도 생기게 되고 또 호르몬 문제도 생기게 되고 다양한 이런 좀 만성 질환과 난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원인을 잡아서 집중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와 연결된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제가 그 비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저렇게 보여드리죠. 그 성인병,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근골격의 통증도 있고 암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이제 제가 보여드린 처방은 아까 말씀드린 가미기비탕이라는 처방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네. 저 여러 가지 보약제를 이제 하나의 탕약으로 담을 수 있다는 게 이제 탕약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약제를 가지고 따로따로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게 체질 개선 한약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나무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만 뿌리,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문제, 또 치료 사례, 이 부분 이야기해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죠. 네, 이분은 체형 개선 사례인데요. 왼쪽 사진에 뱃살이 저 빨간 화살표로 땡기면서 체형이 전체적으로 많이 무너졌죠. 네, 그러면서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전신 증상도 나타납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소화가 안 되거나 뭐 가슴도 답답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저게 7kg 감량을 하면서 체질 개선 한약 치료를 하신 경우인데요. 저 때 좀 많이 쓰는 처방이 제가 바나백수 천마탕이라는 처방을 많이 쓰는데 저게 소화기나 머릿속에 있는 담음을 제거해가지고 머리도 가볍게 하고 속도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처방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네. 이분도 사실 체형도 지금 보시면 앞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지금 왼쪽 사례가 척추가 되게 앞으로 휘면서 배가 이렇게 쭉 나왔죠, 그렇죠? 저렇게 척추 체형이 변화가 생기면은 소화기의 공간 자체도 매우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곧게 있을 때 우리가 음식이 잘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체형이 저렇게 앞으로 빠지거나 옆으로 틀어지거나 그러면은 위장이 운동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소화기 질환하고 비만하고 연관이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역류성 식도염이나 변비나 이렇게 좋지 않은 식습관이
비만하고는 연관이 있는 거죠. 짜게 먹거나 뭐 섬유소 없는 식사를 하거나 네.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을 먹는 게 당연히 살을 찌게 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식도염이나 위염 있는 경우에 비만 있는 경우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같이 치료할 수 네. 있습니다. 저 향사평이라는 처방은 우리 소화기 도와주는 대표적인 처방인데요. 네. 기운도 나게 하고 우리 식욕도 정상화시키면서 저렇게 하체까지 날씬하게 만들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네, 지금 좀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서 맞아 나도 이래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데 담당 PD도 내가 저래 지금 이렇게 여러 번 외쳤거든요. 네네. 네, 좀 많은 분들도 공감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처방한약 이외에도 또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원장님? 그 앞서 보여드린 두 사례는 배도 그렇고 허벅지도 그렇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빠지셨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린 것도 잘 물어봐 주셨는데 침을 놓고 전기 자극을 통하는 치료가 있어요. 오. 네, 지금 제가 이제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저 화면은 사실 무서워하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아닌데 다들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아픈가요? 저 7cm 정도 되는 침 치료가 물론 침이니까 안 아플 수는 없을 텐데 뭐 멍도 들고도 합니다. 근데 네. 지방층에는 신경부가 희박하거든요. 네. 피부나 뭐 당연히 내장이나 이런 데보다는 통각이 둔하기 때문에 거의 안 아프세요. 그리고 저 전기 자극을 통한 내부를 제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린 건데요. 저 조약돌 모양으로 생긴 지방 세포거든요. 네. 저기 날아가는 게 지방산들이에요. 오. 지방 대사를 촉진해서 사이즈를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에 대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저 치료 말고도 뭐 요즘은 매선침, 약침 이런 침들도 사이즈 감소나 체형 개선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침을 통해서 지방 분해를 하는 그런 모습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뭐 비만을 위해서는 이런 뭐 체질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면역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요. 살을 빼면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요. 아, 네, 맞아요. 그게 몸도 추워지고요. 에너지원이니까 그런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잘 보강하면서 비만 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방송이 끝나고 저부터 한번 치료를 받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뭐 불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데 단순히 뭐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건강을 찾기 위한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비만 치료를 주제로 해서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래서 체질 개선 그리고 해독, 맞춤 치료 등을 강조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질 개선이 싹 되고 나서 또 대사율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렇다면 건강 관리 적당히 관리만 잘 하면은 다시는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는 건가요, 원장님? 예. 너무했나요,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꾸준한 노력 되게 필요하고요. 아, 네. 그다음에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를 계속 꾸준히 하시면서 우리가 비만이 발생하는 원인, 그런 체질,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치료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네. 자, 꾸준히 관리는 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자,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체질 개선 한약을 복용하는 분들, 이렇게 비만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뭐 당부사항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항상 그 말씀에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체중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내가 네. 단기간에 몇 킬로 빼고 몸이 상하고 이런 거는 좀 지양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근거려요, 잠 못 자요 이런 것들은 비만을 심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니까 그런 증상 없이 좀 건강하게 체질에 맞는 한약을 잘 드시면서 네. 살 빠지시는 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이어트에 도움도 되고 체질 개선도 함께 되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체질 개선이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내용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이 체질 개선 비만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의학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비결 알려주신 한의학 박사 박창은 원장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정보 도움이 많이 되셨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